안녕하세요. 나다움 이니시에이터 제이콥입니다. 나답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나답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을 벗어나자, 어떻게든 직장을 탈출하자, 꿈에도 소원은 직장 탈출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탈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직장을 탈출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직장을 탈출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4년 넘게 했으니까. 제가 직장을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은 부업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부업을 해갖고 월 1000씩 벌면서 안전퇴사를 했냐?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안전퇴사에 실패했어요. 부업으로는 돈을 못 벌었고 직장에서 잘려서 직장 탈출에 성공한 케이스죠. 직장에서 잘릴 그 무렵에 얼마나 위험했냐면 아들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다행히도 독립할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책 때문에. 이 책 덕분에 독서하고 글쓰기 하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그렇게 부업을 했을 땐 직장 탈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졌었는데 정작 저를 직장에서 독립시켜준 거는 독서랑 글쓰기였어요. 매일 2시간씩 독서하고 글쓰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독서랑 글쓰기를 매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전퇴사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독립에는 성공하게 해준 이 독서랑 글쓰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먼저 할 얘기는 그 안전퇴직에 성공하신 분을 오늘 만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자가 있는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인가 제목이? 그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거기에 진짜 남들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중년의 처절한 삶을 진짜 처절하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단지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어제 봤어요. 요즘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받고 퇴직을 하지 않으면 지방으로 일종의 좌천을 시키고 있다. 사실상 40 넘으면 이제 안전하지 않죠.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직장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건 사실이에요. AI 때문에.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1인 사업을 시작하고 자신의 사업을 잘 이어가고 계신 분을 오늘 만나기로 해서 그분께 안전퇴사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호님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퇴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퇴사를 했어. 되게 안전한 퇴사를 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저는 사실 글을 쓴 건 사실 10년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팅은 10년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브런치에서 아름아름 조금씩 쓰고 이제 10년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글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뢰성을 쌓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것은 어쨌든 쌓이잖아요. 이게 초인이라는 마케터가 쓰는 글의 자산이 쌓인 게 사실 10년이 있고 그게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지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글 보고 커뮤니티 강연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런 세계도 있고 내가 강연을 할 수가 있네? 하다 보니까 제법 괜찮은 거예요. 시간 대비해서 수익도 괜찮아. 그렇게 이제 살아간 지가 벌써 또 5년이 됐어요. 사실은. 네. 비트코인처럼 막 이게 아니라 하나씩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딱 어떤 타이밍에 번아웃이 와버린 거죠. 진짜? 네. 다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나가 목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러 왔는데 됐고 목표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좋은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번아웃이 온 김에 내가 딱 2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까? 근데 그동안 그래도 글도 쓰고 바른말은 VOD도 찍어보고 해서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훌칠할 정도는 조금은 이제 그걸 마련해 놓은 거죠. 그 사이드 파이프라인을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마음을 먹고 바로 실행한 게 아니라 회사랑 이제 협의를 했죠. 내가 언제 나갈 거야 해서 미리 6개월인가 5개월 전에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6개월 시간 동안에 열심히 또 활동을 했죠. 회사 일도 물론 이제 잘 안착을 하면서, 왜냐 저는 이제 다음 세기를 준비해야 되는 6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원으로서의 죽음을 향해 나아간 거고 자연스럽게 밖에서의 저를 키우면서 이 과정을 6개월을 딱 보냈어요. 그래서 나가서 할 거리를 6개월치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테레바리, 클래스 101, 책 쓰기, 커뮤니티 하기 몇 개가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은 그걸 그냥 한 거죠. 그쪽으로 컨택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다 인바운드입니다. 어떻게 불러드리셨죠? 인스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평소에 연락을 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는 글의 독자들이었던 거죠. 10만, 20만 터지는 그런 글이 아니라 진짜 한 1000, 2000 나오고 그걸 보는 독자들이 어디 회사 담당자고 어디 마케터고 어디 기획자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이 오고 한 번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 하나하나를 엄청 집중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에 계속 연락을 받고 하면서 이렇게 6개 인피니트 스톤을 세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고 하는 게 수익이 안전하냐? 수익은 당연히 안 되죠. 전만큼 6개월 동안은 전에 월급만큼은 안 됐고 그 대신 할 거리가 있었냐? 할 거리는 충만했고 정서적인 것은 초기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감정 이슈인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측면이 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연착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작이 그 10년 전에 내 전문성을 뭔가 글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기록하기 시작했던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 마크텔 무기들이 네. 브런치 썼던 브런치북이 네, 책으로 나온 네, 거거든요. 네. 계속 무기 시리즈를 이미 글로 쓰고 있었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무기연구소라는 사업자를 만들어서 네. 무기를 만드는 활동으로 하나의 네. 컨셉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보통 뭐 마케팅 대행사 에이전시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저만의 고유의 컨셉을 갖고 나와서 확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처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브런치가 베타 버전으로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 생각에 글을 써야지 했는데 처음에 1년, 2년 동안 글 볼 일 없었어요. 글도 볼 반응도 없고. 와 1년 2년 반응 없는데 네.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내적 동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 꾸준히도 안 썼어요. 처음에는 네. 몇 달에 한 번씩 했는데 한 번씩 그냥 네. 생각 정리 차원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별로 반응 없죠. 또 다른 제 사이드 프로젝트 몇 개를 말아먹었었어요. 팟캐스트 말아먹고 웹툰을 해보겠다. 아, 근데 진짜? 웹툰 공모에서 떨어지고 유튜브 했는데 이것도 말아먹고 하다가 5년 동안에 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짜 싹 다 말아먹고 나서 여기 되게 위로된다. 준호님도 5년 동안 말아먹은 게 있네요. 수익 빵원이었어요. 진짜? 5년 동안에 해서 번 수익이 한 푼도 없었어요. 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것과 밖에서 내 돈으로 10,000원으로 뭔가를 판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아예 거를 다른 세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돈이 아닌 시간을 써준다는 게 엄청 대단한 거란 거를 지금 그 경험을 통해 그걸 안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씁쓸하고 우울하고 막 그럼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네. 글에다가 그냥 막 쏟아낸 거죠. 에라 그냥 저 망했습니다 하면서 막 브런치에다가 이제 망한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글이 이제 좀 반응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내 인사이트를. 그 이야기를 쫙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채널에서 원고 좀 써달라. 그래서 원고료 10만원, 20만원 와. 받으면서 처음으로 수익화가 된 것이 내 원고료. 얘기를? 네, 그렇게 해서 원고료로 처음에 수익화가 몇십만 원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강연과 VOD와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글과 이제 네. 컨텐츠의 생존기였습니다. 되게 위로되는 지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급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CJ EN의 디즈니 그러니까는 너는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대부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3년 안에 80% 이거에 대부분 엄청 겁을 먹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판에 와서 보니 폐업률이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그 망한 80%의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80%에 속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한 20%에 다시 들어가게끔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를 저는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요. 진호님도 처음에는 그 망한 80%에 있던 사람인데 글도 쭉 쓰고 내 망한 이야기도 풀어보고 사업도 이것저것 해보고 업종도 뭐 그 중간에 회사도 옮겨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1인 기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구나. 글을 되게 오래 쓰셨지만 제가 글을 써보니까 글을 쓴다는 게 성찰이더라고요. 살필성, 살필찰 해서 살피고 살피는 게 성찰인데 글로 쓰기 전에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하게 회사에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월급만큼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하면 월천 벌었으면 좋겠다 하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갖춰야 하는지 지금 내가 어느 수준이고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살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글로 쓰니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성찰하다 보니 거기서 통찰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도 알고 상황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라고 역행자라는 책을 봤는데 매일 2시간씩 독서랑 글쓰기 하면 뭘 해도 실패를 안 한대. 근데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살피고 살피면 적어도 실패는 안 해. 이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년 동안 매일 책 읽고 글 정리하고 그러니까 얘를 처음엔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생각을 일으키는 마중물이고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이 살피는 시간이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퇴사를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냐면 일단 나를 아는 게 중요해. 상황만 알고 어디서 외부에서 뭐 가져오는 그거 말고 나를 아는 그래서 잠재된 거를 꺼내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결국 글로 쓴 게 아카이빙 돼서 사람을 모았다라는 것 같고 경제적인 것들이 이슈가 있고 사업적인 것들에 대한 성장 이슈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만족스러운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밸런스가 잘 맞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오. 수익과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삶과 놀이의 영역에서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호님처럼 좋은 커리어 덕분에 내 사업도 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드라마 속 김부장 같은 좋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도 사실 막상 새 출발을 하려 하면 막막한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당장 좋은 성과를 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며 쫓지 마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내 성장을 기록하며 시간을 쌓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기록하는 글쓰기를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독립으로 이끌어줄 무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